안녕하세요. 화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거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화재라고 감정한 사건에서 그 감정 결과를 뒤집고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방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때문에 난 건 아니다. 방화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창고 안에 들어간 것도 맞고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석유 난로에 기름도 이렇게 주입하고 그리고 나서 석유 난로를 켜놓고, 왜냐하면 이 겨울철에 이 불이 난 게 1월 1일입니다.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이어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 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석유 난로를 피우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15분에 마치 지금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를 절박했죠. 이것을 방화라는 걸 벗어나지 않으면 방화범으로 처벌, 또 방화범은 또 보통 실형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또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으면 자기 피해액을 하나도 지금 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창고의 출입문에는 그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열 감지 시설도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출입문의 열쇠는 대표만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17억 원의 화재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다. 네 번째가 화재 현장에 보면 여러 군데의 독립적인 발화부가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창고 바닥에서 유류 성분이 검출됐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 기름통이 발견됐다. 이렇게 다섯 가지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국과수는 그 창고의 대표가 그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여러 군데 바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 방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고 내부에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열 감지기에 감지 시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설치 위치와 감지 시간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했습니다. 열 감지기의 감지 시간을 보면 화재는 창고 내에서 동시에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수분에 걸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국가수는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을 소홀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보관 창고는 겨울철에도 항상 영상 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국과수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거나 간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가 비어있는 석유통 3개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거기 석유를 바닥에 부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금 간과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간과한 게 뭐였냐면, 방화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뭐냐면 독립적 발화, 여러 곳에 독립적인 발화부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 현장도 그렇게 보입니다. 7군데의 독립적 발화부가 보여요. 근데 이거를 국과수는 대표가 기름을 7군데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천정의 전기배선에 불이 나면 그 PVC로 된 피복이 불에 타거든요. 그럼 불에 타면서 이게 불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제 전기 배선이 천정이 배선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배선을 따라서 불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닥에 만약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 떨어지면 거기서 불이 나는 겁니다. 이래서 7군데가 독립적 발화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정의 전기배선에서 불이 나면 그 전기배선의 그 불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연소 패턴인데, 국과수는 이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를 간과하다 보니까, 특히 천정에서 그 불에 탄 그 전기배선의 불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쌓여 있는 물건들에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불이 난 건데, 이걸 마치 대표가 여러 군데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겁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에서 방화라고 판단하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고, 그거를 배척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소방, 경찰, 국가수가 화재 현장에서 화재 조사를 해갖고 감정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 감정 결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뭐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거는 그 강력한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그다음 소송 절차에서도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실제 보면 화재 조사 결과가 항상 그 사건 현장의 상황과 맞게끔 올바르게 조사된 건 아닙니다. 종종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있을 때 그런 잘못을 지적해서, 그게 만약 화재 조사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 그 화재 조사 결과 나온 사람은 큰 뭐 민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지금 국가수에서 잘못 지금 감정해서 방화라고 했는데, 이 감정 결과를 창고 대표는 방화범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화재보험금 17억을 지금 지급 거절된 상황에서도 정말로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 국가수의 감정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재 현장에서 뭐 계속 화재 현장 살펴보고 자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열 감지기의 감지 시간 데이터도 입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수 감정이 잘못됐을 거다라는 확신이 서니까 민간의 화재 전문기관의 감정까지 의뢰해서 확실하게 방화가 아니고 천장의 전기 배선에 의한 화재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